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뭐 풀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서 찍어 드릴게요. 답지가 없어가지고요. 어머, 일단 풀고 제가 인터넷 잡이랑, 뭐 제가 풀면 맞겠죠, 뭐. 라캉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음, 5번이네요, 5번. 인간이 현실 세계의 질서에 완전히 되면, 아니죠. 그 세계의 질서에서 나와야 실제계를 인식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아이고, 기획에 대한 이해는요. 그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게 기획이거든요. 이건 2번이겠네요. 인간의 욕망은 상징적 질서 속에서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사실 근데 그쵸. 인간의 욕망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그게 더 현실적인데 우리는 가끔 보면 좋아하는 게 되게 다 공통적이잖아요. 예쁜 미의 기준도 말이에요. 그죠? 그죠? 뒤에 요런 거 나와 있거든요. 인간은 언어가 따라서 우리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3번 문제에서 보기를 보고 풀려고 했는데 르네 진화르에 따르면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이 욕구와 구별되고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라캉이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중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여겼다. 라캉이랑 비슷한 생각이죠.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그쵸. 모방하고 있는 대상의 모델이 하는 걸 따라 하지만, 근데도 그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게 항상 안 된다는 거죠, 라캉은. 불일치한다고요. 그러니까 체면에 걸려있으면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꾸 반복한다고요. 틀을 못 읽어내니까.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한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 라캉이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또 생각인 것 같네요. 지라르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보면 문제가 좀 어이가 없는데 4번은 지라르가 주장한 내용이고 라캉이 주장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지라르는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우리가 타인을 따라하는 것에만 이렇게 지라르는 봤는데 라캉은 다른 거죠.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이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 동음, 이해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썼는데 그의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예술가들이 자기들의 어떤 작품 세계를 창조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이스의 언어는 애매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같은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데도 그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용했다는 것. 이는 일상적인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이다.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에 갇히기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하고 주의상수를 추구한 존재로 평가받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실존을 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면에 깨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체면 속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의 제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세계의 언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언어를 또 자신만의 방법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네요. 그래서 라캉은 이렇게 제임스 조이스를 자기 이론의 예시로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생토엄을 통해서 주일상스를 추구하는 어떤 대표적인 예시로 제임스 조이스란 작가를 라캉이 예시로 들었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문제는 풀어보면 그쵸. 3번이 아니겠네요. 조이스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서 사용한 것은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한 행위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그 현실의 틀을 쓴 게 아니라 이제 자기 틀을 만들어서 쾌락 원칙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주의상스를 추구한 거니까 3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른 보기들이 너무 옳은 거라면 너무 좋은 내용이니까 좀 더 강조하고 갈게요. 조이스는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자신만의 규칙으로 변환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쾌락을 느꼈겠군. 왜냐하면 세계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조이스가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것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쵸. 상징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 틈. 거기서 맨날 우리는 채워지지 않게 핍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쾌락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한 거죠. 조이스가 M폭력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생톰을 통해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한 행위라고 볼 수 있군. 맞습니다. 그쵸. 이거 자체가 생톰을 통해서 주의상스를 추구한 행위니까요. 그러니까 생톰은 물질인 거고 주의상스는 정신이겠죠.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한 조이스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기 위해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한 조이스는 자신을 구속하는 어떤 그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을 되찾는 실존을 실현하려 한 존재로군. 맞습니다.